오늘 학통 조건부 확률 문제점 곱하기 두 번째 거 쭉 설명을 또 해볼게요. 지난주에 한번 했었잖아. 조금 더 친숙하게 됐으면 좋겠네. 근데 이제 자꾸 얘기해 주지만은 이 조건부 확률은 그러니까 101% 정도로 장담할 수 있어. 수능에 이거 무조건 이 유형. 그것도 28번이나 30번 중에서 나오거든. 28번에 주로 나온다고 보는데. 근데 계속 예를 들어서 확통에 미적분은 조금 더 심하긴 한데 확통에 30% 정도의 그러니까 100%의 노력을 해야 안정적으로 8개를 잡아낸다 해보자. 그러면 한 30, 40% 정도의 노력을 하는 친구랑 7, 80%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한 친구랑 5개를 맞는 게 비슷할 수가 있어. 확통에 5개. 나머지 3개는 그 벽을 넘어가야 되거든. 그 벽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조건부 확률 문제를 100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걸 실무에서 하나씩 접해가지고 꾸준히 3일에 한 번씩 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조건부 확률 계속 못 풀지도 몰라. 근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루에 10문제씩 풀어본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상황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는 풀 수 있다라고 한 자신감 나올 때까지 계속 풀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고등학교 시험이잖아. 할 수 있어. 그치?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29번, 30번 유형도 반복을 할게. 9월 모의고사까지 확통은 28, 29, 30번 계속 챙기는 걸 할 거거든. 그리고 앞에 5문제 맞추는 거, 앞에 5문제라기보다 27번을 간혹 틀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확통모로 보완하면 돼. 확통모에서 지금 계속 쉬운 것도 풀고 있잖아. 그렇게 보완을 해서 확통은 좀 최대한 7개 맞거나 8개 다 맞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게 자. 그리고 이거 나눠줬는데 부끄럽지 않지? 당당하지? 수학 공부 양 노트인데 요거 작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효과를 진짜 많이 봤던 방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탐 공부 많이 하고 있잖아. 사탐 공부할 때 사문이나 뭐 어떤 지리라든가 특정 문제 관련해서 윤사도 그렇고 선지가 헷갈려가지고 잘 몰랐다라면 거기다 형광펜 쳐놓거나 아니면 노트에다 옮겨놓고 나서 그 선지를 반복해서 보잖아. 그치?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만 계속 풀면은 내가 어디에서 자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건지 정리가 안 되거나 뭔가 이렇게 행동이 내 것으로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이거 오답노트 아니거든. 오답노트가 아니라 내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수열에 관련해서 풀었는데 그때마다 구호를 분류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하겠다. 이런 것들 이렇게 적어놓는 형태를 하면 돼. 그리고 옆에 출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 안 쓴다라고 했을 때는 나한테 이런 거 계속 반복하겠다라는 마인드를 하면 되고 썼을 때 장점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했을 때 키랩은 수원에 몇 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런 형태를 가지고 계속 복습을 하면 돼. 여기 한 장 한 장 채우는 게 생각보다 기간이 많이 걸려. 한 5장 정도 채우려고 하면은 꽤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거든.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거 복습하는 거는 10분도 안 걸리잖아. 계속 매주 읽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수능 때 있지. 아니면 9월 모의고사 볼 때 국어 시험 끝나고 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애들 막 단맞추고 듣지 말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시나리오 짜보면서 모의고사 어떻게 할지 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지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렇게 점검하는 형태로 하면은 좀 실력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나랑 그러니까 내 제자들도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효과 다들 많이 봤던 분들 선생님들 중에 그냥 뭐 단톡방에 올린 거 예시도 봤지.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수능 3개 틀린 분도 있어. 이게 수학은 계속 다 맞아. 3개 틀리면 메이저에게 가거든. 실제로 달리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도 확실하게 효과를 봤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일부러 얇게 가볍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계속 수능 때까지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면서 생각나면 넣고 써, 생각나면 쓰고 생각나면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급식표 여기다 붙여놔도 좋고 급식표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급식표도 까먹지 않고 계속 갖고 다닐 수 있겠지. 다음 달에 급식표 부지를 주도록 할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친구 한 명이 안 하는데 일단 얘기를 해야겠다. 다음 주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학원 방학이거든. 방학인데 수요일 토요일 2번 빠지면은 너희 일단 내가 불안해. 지금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까는 토요일에 보충을 할게. 아니 수요일에 보충을 할 테니까 수요일에 아침 9시에 오면 아침 9시에 와서 1시까지 4시간만 4시간만이라고 애들 이상하다 생각하는 4시간 반. 근데 여기에서 썸머스쿨을 하고 있어서 저기 입시관 있잖아. 다운동물 거기 상강실 큰 강실로 보면은 그날 같이 똑같이 수업 강담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내가 방학 때 어디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못 가겠지 나도. 아마 학원에 나올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학원에 계속 나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이날 와서 계속 공부하자고 부를게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하고 좀 어떤 기간으로 가지냐면은 지금 숙제 다들 좀 밀린 사람들 있지. 밀린 거 보충하는 기간으로 가지고 부족하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줄 테니까 이렇게 보내도록 하자. 우선 확통을 좀 설명을 해볼게. 확통에 1, 2, 3번까지는 좀 비슷한 문제들인데 좀 쉽게 풀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줘. 3번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1번 어땠어? 1번의 정답이 4번이고 2번에 2번 그리고 3번에 5번 이런 문제부터 안 되면은 이거부터 적어봐. 이 1, 2, 3번 문제는 사실 1번은 27번급 아니고 앞벽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2번, 3번 정도는 27번급 문제 정도라 보면 3점짜리인데 좀 어려운 3점이라고 보고 4번부터는 완전히 28, 30번 문제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2번 잘 됐어. 2번 같이 해볼까? 1번은 괜찮아. 2번부터 그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면은 이 근이 4개잖아. 그치? 근데 A, B, C, D가 서로 다르다 이런 조건은 없지. 그러니까는 우선은 뭘 생각해주냐면은 주사위를 던진 거니까 어차피 1부터 6까지 그 중에서 실근이 될 애를 2개를 고르겠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럼 그게 6C가 된다. 이거 보시겠지? 6C 먼저 골랐어. 했으면 이거 고정 6C 곱하기라고 고정을 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를 정해보자. 이게 1이고 얘가 100이라고 이렇게 가정해볼게. 이렇게 지금 간단하면은 나머지는 쉬워. 이 상황에서 실제로 될 게 뭐가 될지 생각해보면 알파가 1개, 그 다음에 베타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지. 3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파가 2개에 베타가 2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알파가 3개, 베타가 1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 써보면 일어나는 건 얘는 1, 2, 2 이걸 지금 생각해주면 4팩을 3팩으로 나눈다 생각해도 되고 얘 자체가 4라고 하는 거는 이 계산 안 해는 거도 알 수 있지. 1 들어갈 자리 4개니까 4 얘는 그냥 4시 2겠지. 4 빼기 2 빼기 6이잖아. 여기 밑에 거는 저 똑같이 4가 되겠지. 그래서 4, 6, 3거니까 정답을 낼 때는 요게 15잖아. 15번이니까 15 곱하기 그 다음에 4 더하기 6 더하기 4 이렇게 하고 나누기 한 다음에 밑에는 6의 4승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이게 정답이 되는 걸로 정답입니다. 괜찮지? 3번 문제도 바로 풀어볼게. 3번의 답이 5번. 근데 x
x 바가 있는데 여기서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 그다음에 x 마이너스 는 이렇게 모든 원소의 합이 6일 확률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앞에 거랑 조금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이미 2가 확정이 됐어. 2가 확정이 됐어. 근데 여기에 2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어도 좋았을 거야. 2가 여기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2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 2가 두 개 들어가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풀면은 빠짐없이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좀 전에 얘기한 방식대로 한번 해봐.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2가 아닌 실근의 합이 지금 우리 4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4가 되는 상황이 되겠지. 2 더하기 4에서 6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4라고 하는 거를 분리를 해보면 얘는 1 더하기 3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2 더하기 2는 말이 안 나지. 2가 아닌이란 말에 이미 어긋나게 되는 거니까 그냥 4 하나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실근의 구조는 얘 2까지 합쳐지니까 1, 2, 3인 거. x가 1, 2, 3이다. 이렇게 선정을 해주면 되고 x는 1, 2, 3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거는 x는 2, 3 이렇게 지금 골라주면 되는 거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요 1, 2, 3일 때는 1, 2, 3이라고 하면은 요거 조금 더 계산해보면 x가 1, 2, 3인 경우를 본다고 생각해주면 그 중에 이 A, B, C 중에 그러니까 2가 하나 있는 거죠. 2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숫자들은 1, 그 다음에 2, 3 1, 2, 3 그대로 쓰면 돼요. 얘네들에 대해서 순서를 매기는 거니까 그 계산은 3팩토를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 C 중에서 2가 하나도 없어. 2가 없어. 이렇게 간단하면은 그때는 여기 들어갈 숫자가 1, 1, 3 아니 1, 3, 4 2는 왜 없어도 돼? 2 여기 이미 2 있어. 여기 2 있으니까 이렇게 챙겨도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이것도 세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x가 2랑 4인 게 있지. 2랑 4인 이렇게 지금 돼 있다면은 그럼 그때는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가 돼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2사 중에 하나, 2사 중에 하나, 2사 중에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의 3승이지. 2의 3승인데 거기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2의 3승에서 전부 다 2인 경우만 빼주면 돼. 그렇게 되면 4가 하나도 없게 되지. 그건 안 되는 1을 이렇게 빼주면 7이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6의 3승이 전체 경우의 수. 그 중에서 우리가 써줘야 될 거는 3팩 6 더하기 그 다음에 6 더하기 7 이게 정답이 되는 거 생각하면 216분의 19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 만약에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져도 돼. 그냥 2가 여기 하나도 없을 때 A, B, C 중에 그 다음에 이 중에 2가 하나 있을 때 2가 두 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톡방에 조건부 확률 1번이랑 2번이랑 둘 다 파일을 올려줬거든. 문제를. 그러니까는 똑같은 문제 자꾸 반복해서 많이 풀어. 대부분 문제 틀렸다라고 하면은 여러 번 풀어봐야 돼. 그래야 문제 구조도 이해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도 하게 돼. 이렇게. 4번 문제도 해볼 테니까 4번 잠깐 보세요.
이 주말에 실무 수업 듣는 친구들도 활용을 하면 되고 이 부분 있잖아. 그 다음에 수업 듣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콘스탄트나 계속 시험보는 모의고사도 있지. 여기다가 시험기 한번 정리 계속 해봐. 그러면은 내가 뭐가 계속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이거든.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13번이나 12번급에서 너무 문제 풀이에 집착하다가 시간 많이 흘려보내서 확통 뒷문제를 못 읽었다.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런 흐름들 적어놓거나 이런 문제에서 계속 실수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적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시험지랑 비교해봤을 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풀었는지 복습이 되거든.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문제별 피드백도 있어. 몇 번에 몇 틀렸다, 몇 번에 몇 틀렸다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되겠어. 지금 우리 다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 롤 같은 거 해보면은 한 10판 하면은 제일 앞판에 했었던 거 기억이랑 제일 마지막 거 했던 거 기억은 나는데 끝나고 나면은 그 중간 거 잘 기억 안 나거든. 뭐 어떻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웃는 친구는 수상한 친구거든. 시험도 지나고 나면은 그 당시에는 다 알 것 같지만은 일주일만 지나면은 기억이 많이 흐릿해져. 그러니까 이번 주에 먹었던 밥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진짜 안 먹어서 그럴 수 있어. 먹은 밥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가고 이거 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정말 수학 점수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확신해. 이게 내가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좀 여유분 더 만들어놨고 부족하면 더 줄게. 더 줄 테니까 잘 만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 수업 1시에 끝나고 나서 2시부터 실무 시간 있는데 그때 부담 선생님 계속 계시거든. 그러니까 좀 많이 한가하죠. 그러니까 좀 밥 먹고 와서 좀 더 공부 그냥 여기서 과제 숙제하다가 가도 돼. 숙제하고 하다가 가도 되니까 질문 좀 더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좀 너희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실력이 엄청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한 분은 네, 여자 선생님 제자라고 얘기했었고 두 분 다 엄청 실력 좋으니까 많이 여쭤봐. 여자 선생님은 이제 졸업한 지 좀 됐는데 양명고 학통 미적분 둘 다 1등급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합격하긴 했었는데 약대로 갔어. 2대 약대로. 다른 선생님, 남자 선생님 엄청 수학 실력 좋고 용술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좀 많이 여쭤보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어떻게 국어나 탐구나 공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면 그런 것도 좀 물어봐. 문제만 풀고 있지 말고 좋은 기회. 한번 가볼게. 숫자가 5개가 있대. 5개가 있는데 이 주머니랑 앞면이 보이도록 앞면이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는 동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그러니까 한 개의 공을 꺼낸다는 말은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먼저 숫자 이상하네. 기억이 없지.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내가 지난주 했던 말을 한번 복기를 해봐. 문제 풀면서 너희가 자꾸 그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 문제 읽어봤을 때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만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거는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조건방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뭘 해보라고 처음에 얘기했었냐면은 일단 뭐뭐 했을 때라고 하는 어떤 이항대립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면은 각각의 확률을 계산을 해놔야 돼. 그치?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기만 한다 했으니까 일단 전부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꺼낼 확률들은 다 5분의 1이 그거는 알고 시작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0점을 얻은 경우는 동전을 한 번 주신다 했으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0점을
얻은 경우에만 얘를 뒤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 적공부 확률에 있는 이 규칙을 읽었을 때는 이 규칙은 내가 접해보지 못한 규칙이야. 그치? 무조건 새로운 규칙이거든. 그럼 그거 읽으면서 예민하게 읽어야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계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못해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 앞을 결국에는 뒷면이 보이도록 바닥에 놓여있을 때를 했잖아. 이거를 뒷면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될까? 여기에만 집중을 하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알면은 난 4점 중에서 2점은 내가 줄게. 2점은 내가 줄게. 그러니까 반은 맞은 거야. 이것만 하면 돼. 어떻게 되면 되겠어? 0을 몇 번 뽑으면 돼? 홀수번. 그치? 이거 홀수번인 거니까 한 번 뽑거나 3번 뽑으면 되겠네. 이 생각만 할 줄 알아도 너희 반은 풀었다 생각해. 이거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못했으면 이거부터 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잘라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봐. 그러면 이제 문제 구조는 분모분의 분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분모를 한번 보자. 내가 다 풀고 나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너희 보면서 이런 생각 자꾸 해봐. 내가 지난 시간에 또 던졌던 화두인데 확률로만 풀 수 있을까? 아니면 경우수로 푸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을까? 이 생각이지. 경우수로 풀면은 망하는 문제일까? 아니면 확률로도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자꾸 하면서 보고 내가 아직 답을 안 줄 테니까 문제 다 풀고 나서 내가 지금 확률로 풀 거거든. 경우수로 풀어도 돼? 라고 물어볼게. 물어볼 테니까 내가 이걸 다시 푼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푸는 게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기출 돌아보기는 문제 많이 풀자보다도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좀 그 프로세스를 다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방향 잡는 데 집중을 해볼게. 그리고 너도 이따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키를 한번 또 많이 해보자. 이 동전이 뒷면이 있을 때 홀수번 한 번, 세 번 이렇게 간다라면 이거 사실 그냥 끝나요. 한 번 플러스 세 번 구조라고 하면은 각각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게 너무 쉬워. 일단은 문제에서 4번 반복한다 그랬지. 4번 반복인 거니까 이렇게 4번 반복을 하는데, 그치?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이라고 하면은 0이 들어갈 자리 하나 잡으면 되겠지. 41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0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고, 0이 안 나올 확률은 5분의 3, 5분의 4의 3승을 이렇게 해주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세 번도 마찬가지지. 4C3으로 쓰면 되겠지. 4C3에다가 5분의 1이 3번 나오고 5분의 4가 이렇게 5분의 4가 한 번 나온 형태로 구성을 하면 끝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치? 풀이가 끝났어. 분모풀이 끝나고 분모풀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분자를 보도록 할게. 근데 내가 이런 것도 구조를 자꾸 알려줄게. 너희도 자꾸 고민해. 이 적공방열 문제 중에서 분자를 구하기 쉬운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 1번이고 얘 1번이고 요거 이렇게 2번이라고 된다면은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푼다는 적공방열 문제들이 있지. 요런 구조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냥 문제풀이가 더 쉬워지는 거야. 그치? 근데 왜 툭 풀었던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2 중에 일부 그 다음에 2 중에 일부 이런 경우가 있다. 그치? 그러면 이 위에다가 1번 중에 일부 2번 중에 일부를 다 써야 된다. 그게 적공방열 문제풀이의 어떤 틀이라고 볼 수 있어.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분자를 가보면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죠. 분자 여기다 쓸게. 첫 번째로 0이 한 번 나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그치? 근데 이제 이 문제 의미가 있고 좋은 문제인 게 한번 생각해봐. 0이 한 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상황으로 보면 되냐면은 뒷면이 바닥이 보이도록 했는데 근데 그때 이 4개 점수의 합이 양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했지. 근데 양수일 확률을 계산하긴 할 건데 봤더니 다 더한 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을 것 같아. 4개를 더한 게. 그치? 그럼 그게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경우를 다 나눠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 형태가 좀 특이하거든. 이 영어를 기준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대칭적이지.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이런 구조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네 개수의 합이 음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합이 0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냥 합이 양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이거 더하면 당연히 1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얘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 얘를 x라고 둔다고 하면은, 이 확률을 x라고 둔다면은 요거 확률 물 것 같아. 이거는 이것도 x니까. 내가 지금 좀 전에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아까 이거 구하는 거 복잡하다고 그랬잖아. 합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거 해봐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현명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합이 0일 때를 그냥 계산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1에서 얘 빼주고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x가 나오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치? 그러면 이걸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쓸 때 이 상황이 돼서 이 상황에 대한 전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 이 4개의 자리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이 한 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41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0을 지금 이런 데 넣었다라면은 여기 들어갈 거는 0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니까 4에 3승을 이렇게 써주면 요 경우의 수가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뭘 뺄 거냐면은 합이 0인 경우를 뺄 거야. 합이 0인 경우. 합이 0인 경우라고 하는 거는 0, 만약에 2를 넣는다면은 -1로 0으로 돌아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0 한 번인 거니까 쓸 건데 -2를 골랐다라 하면은 1 써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면 돼. 요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럼 각각 계산해보면 여기 4팩을 2팩으로 나눌 거니까 6인 거고 이 밑에 것도 4팩을 2팩으로 나눌 거니까 얘도 6인 거고 둘 다 6이라고 쓰는 거 6이 아니네? 12지 12, 12가 됐으니까 요거 두 개 합쳐주면 24가 된다. 이렇게 지금 발견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썼었던 요 풀이를 정리해보면 얘는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면 돼. 이 x라고 하는 걸 구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전체 경우수는 5의 4승이지. 5의 4승분의 하고 여기 256 빼기 24 지금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게 0이 한 번일 때 확률이 나왔다. 0이 한 번일 때 중에서 플러스 양수일 때 합이 양수일 때 상황에 대한 분자 계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5의 4승분의 116이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됐어. 5의 4승인지 여기 원래 들어갈 수 있는 게 5개 저 중에서 지금 다 들었었잖아 원래는 5개 이게 지금 전체 경우수 중에서 요거는 0이 한 번일 때의 경우수였어. 거기에서 합해서 0이 한 번이면서 동시에 합한 게 0인 경우를 좀 빼고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0이 세 번일 때 계산하면 돼. 이거는 그냥 계산이 쉽게 0이 세 번일 때를 정리해주면 이거는 그냥 0, 0, 0 하고 나머지 부분이 1이나 2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 경우는 0이 들어갈 자리 3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1에 지금 0 들어간다면 5분의 1은 3승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1도 5분의 1, 2도 5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5분의 1 더하기 1이겠지. 이렇게 지금 곱해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5의 4승분의 8.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은 동그라미를 써볼게. 여기 이게 분모야. 이게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는 게 이렇게가 분자라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그 구조네. 요거 중에서 일부가 얘거고 그 다음에 얘 중에서 일부가 얘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주면 됩니다. 그치? 이제 마지막 질문. 이거 경우수로 풀어도 될까? 경우수로 풀어도 돼. 그치? 밑에 야 근데 경우수로 풀어도 되는 이유를 확률을 풀고 나서 경우수가 보이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얘네들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다 똑같다는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구조를 봐봐. 밑에 5의 4승이지. 5의 4승, 5의 4승, 여기도 5의 4승, 여기도 5의 4승이라고. 그러니까는
확률로 안 하고 경우의 수로도 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경우의 수로 풀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0 들어갈 자리가 4개 중에 하나인 거고 그다음 여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그냥 경우의 수지. 그렇게 생각해서 계산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다 이해됐지? 여기도 애초에 경우의 수였어. 256 빼기 24를 곱하기 2분의 1 하면 그게 경우의 수. 그리고 여기도 8개가 얘는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풀어도 충분히 괜찮은 풀이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약간 사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 경우의 수가 좀 더 계산이 간단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해설지 같은 경우는 어떤 해설지든 간에 원칙적으로 확률로 문제를 풀 때가 많거든. 근데 경우의 수를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좋고 여기다가 10을 정리해주면 256 더하기 16분에 116 플러스 8 해가지고 68분의 31 99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 5번 문제 좀 해봤을까? 6번 문제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쉬웠거든. 교진이 6번 풀었어. 일단 하고 있어. 그러니까 6번을 좀 먼저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 6번 잠깐만 한번 해볼게. 6번이 그냥 풀이가 간단해. 수요일 앞에 한번 함께 보시죠.
6번 문제 정답이 5번이야. 5번인데 내가 왜 이 문제를 좀 잘 알아보라고 얘기했냐면 검은공이 2개 있고 흰공이 하나 있는 게 A. 그 다음에 이쪽에 검은공이 하나 있고 흰공이 2개 있는 게 여기서 B야. 만들어졌어. 근데 딱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조를 한번 관찰해요. 여기에서 A에 들어있는 3개 공이 모두 같은 색이 될 확률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세 번째 시행에서 같은 공이 되어야 되지. 그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시행에서는 같은 색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이게 처음에 좀 옮겨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얘를 여기서 검은공 하나 옮길 때 검은공 하나, 검은공 2개 옮길 때 여기서 흰공 뭐 2개 옮길 때 여기서 검은공 하나, 흰공 하나 옮길 때 여기서 뭐 검은공, 흰공 하나 옮길 때 이런 거 지금 다 따져보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 상황이. 근데 이거 이렇게 같이 합쳐서 가보자. 왜냐면 어차피 얘도 2개를 옮길 거고 얘도 이쪽에서 2개를 옮길 거지. 그럼 3개가 계속 유지가 돼. 그치? 근데 봐보니까 더하면은 6개인데다가 검은색도 3개고 흰색도 3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합이 6이고 항상 검은색 3개, 흰색 3개인데 걔를 나눠가는 구조.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가 지금 색깔이 섞여 있으면 여기도 색깔이 섞여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색깔이 같으면 여기 색깔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색깔을 다르게 갖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색깔을 같게끔 만들려고 하면 뭐가 될지를 계산해봐. 그걸 계산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서 검은 거 2개를 그냥 보내볼게. 3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2C2를 써. 그냥 여기서는 흰색 2개를 보내볼게. 그러면 3C2인데 또 여기도 2C2가 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은 색깔이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색깔이 처음 시행했을 때 다르려고 하면은 첫 번째 시행에서 9분의 8이 된다는 이렇게 생각해. 그 여사건으로 보는 게 좀 중요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울 게 없는 게 둘이 색깔이 좀 달라졌잖아, 상황이. 그러면 그 상황은 리셋된 걸로 생각해도 돼. 그렇게. 물론 여기 흰색 2개, 검은색 하나 나고 여기 검은색 2개, 흰색 하나일 수 있는데 그렇게 돼도 어차피 상황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같은 색깔이 안 되려고 하면은 9분의 8인 거고 마지막에 같아져야 되니까 9분의 1. 그냥 이게 지금 정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상황이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조건에 대한 분석을 잘하면은 문제는 되게 빨리 풀렸던 문제입니다. 생각합니다. 그치? 좀 9분의 1 과정 한번 9분의 1은 그러니까 두 번째 시행까지 계속 다른 색깔이 나왔어. 여기 다른 색깔, 여기 다른 색깔. 서로. 그치?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같은 색깔이 나와서 끝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9분의 1 됐다. 그래서 이게 됐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수요일 내주? 내주? 같은 거 아 그래? 이거 오늘 알겠지. 그때 알았어. 그러면 또 가서 손님하고 지난 수업도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수요일 근데 밴드 들어가니까 죽어는 거죠. 그거는 맞아. 지금 잠깐 가서 잘 받아. 지금요. 근데 그거 영상이 붙여볼까? 그 따로 연락이 올 것 같아.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왔어? 밴드는 수학적인 분야. 그거는 그거 잠깐 지금 그 선생님 있는 거예요. 어? 국어 영상. 있다. 국어 영상 있다. 어디? 가까워요. 일단 얘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근데 자료도 받아야 돼. 그치? 모르고 있었어. 다음 주 월요일 저녁. 괜찮아. 그때 다음 주 월요일. 이거 왜 안 되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곱하기 2를 다시 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거 분할하고 분배한 거. A, B, C, D가 이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A, B 얘네랑 경우 달라서 다른 경우에서 지금 그냥 분할만 한 게 아니라 분배까지 다시 했다 생각해. 그치? 요거 빠지면 돼. 4C 2하고 이거 2C 2분의 1을 곱하면 안 돼. 원래 여기 개수가 같으면 2분의 1을 빠져나가요. 그건 이제 분할의 관점이에요. 곱하기 1을 다시 했어. 순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어. 이렇게.
쉽지 않아. 15 곱하기 6이 15. 60, 여기 6이고 60 곱하기 40이야. 15 곱하기 6이고. 근데 요거 A, B, C는 D인 경우 말고 아닌데? 거기 15 곱하기 8이고 4 더하기 3이 15 곱하기 6이고 여기 단려도 있기는 해. 일단 손이 없어. 괜찮은데 너무 부드러워. 단려 써도 돼. 여기 잠들 것 같은데. 왜냐면은 뒷면을 보이고 바닥에 놓여있잖아요. 뒷면으로 바닥에 놓여있을 때 아무튼 점수랑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몇 개만 몇번 나왔는지 합한 점수가 중요해. 그 합한 점수는 구체적인 분자분을 계산할 때 합한 점수가 그냥 분모로 계산할 때는 오로지 뒷면이 보이는 것만 되어 원래 있어요. 언급할 때가 처음이니까. 여기 한 번 나왔을 때 띵 나왔을 때 그 중에서 일부가 내 점수의 합이 손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그 샤워터 봐봐 이거. 도전의 무서운데. 아 뭐야? 거꾸로 앞뒤가 있네. 이거 공제선이 있죠. 왜냐면 어떤 점수를 얻어도 상관이 없어. 바닥에 동전이 뒷면 보이를 바닥에 놓이시고 만들었어. 바닥에 놓이는 거는 여기에서 뭐를 뽑았던 건지 여기만 한번 나왔거나 여기 세번 나왔거나 무조건 이 상황으로 돼 있어. 아니 이번에 나 소스에서 쉬는 날 잤거든. 근데 꿈에서 하는 중학생이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서울에 와서 이거 지금 자고 있으면 당장 나오라고 하고 안 나와.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하나 있어. 너무 무서워. 다른 문제? 아 그래 많이 뽑아 많이 만들었어. 통계 쉬운 거 얼마나 쉬운 거? 그냥 기본 문제. 기본 문제. 표 있고 정규분포나 세분중분 이름 좀 해놔. 점수는 저 줄이지 말라고. 아니 여기에서 나오면 받으러 오라고 나왔어. 하면 돼. 그냥 아 근데 내가 빨리 궁금한 게 있거든. 근데 어제 일단은 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비발상이 있잖아. 근데 비발상에서 세계가 사회 문제 발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대. 얘는 사회현상 설명하는 거잖아. 근데 갈등은 사회 문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잖아.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 발생의 원인이 뭐라고? 여기서도 두개 좋지. 여기서 원이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 최종을 맞추면 넘어가고 기능으로? 순차적으로 근데 나 하면 너무 같이 원인이죠. 원인. 사회 문제 배워보는 게 발생한다고 왜 발생한다고 일시적 정리 현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왜 발생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죠. 일시적인데 그게 어쨌든 왜 다시 발생? 회복되는 거죠. 왜 발생? 아이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재미나게 물어봐. 근데 걔도 근데 약간 이유가 근데 이유는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손질을 맞는 게 없어. 다 공통. 5번을 하나 보여줄게. 그거 왜 외워야 돼? 그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언니도 외우는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아난 좋아. 뭐 쫄거리. 인성. 아유. 5번에 답이 34 나왔으면 됐어. 나온 사람 있으시죠? 나와 있는 상황 봐보면 이거 야 바로 치면서 구분하라 그랬지. 앞면이 나오면이랑 뒷면이 나오면 상황 있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을 하라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지점에 루트 3,1, 루트 3,1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앞면이 나오면 규칙을 먼저 보려고 노력해. 이동한 거리의 합이 12 또는 14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근데 앞면이 나오면 원점 대칭시킨다 그랬으니까 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만큼 2거든. 2니까 여기 2면 4가 되겠지. 이동 거리가 4가 된다고 했어. 그렇지? 그러면 뒷면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얘 x축 대칭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동 거리가 2가 돼. 이 규칙을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 그래 내가 오늘 조건 방향을 수업하면서 가장 강조를 해주는 건데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분류. 이 상황을 분류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은 잘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 문제 있지? 얘는 시나리오가 엄청 간단했잖아. 너희 대답 바로 했잖아. 0이 한 번 나올 때랑 3번 나올 때 문제에서 나온 상황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던 게 시나리오거든. 그렇게 간단하면은 얘도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게 합이 14가 될 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합이 14가 될 때. 합이 14가 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1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4, 2를 이용해서 14를 만들어요. 그치? 그러면은 4가 3개 들어가는 상황부터 생각해보자. 이렇게 간다고 보면은 그럼 그때는 2가 한 번 나오는 거야. 그치? 만약에 4가 2번 나온다 생각하면은 그때는 2가 이렇게 2번 나온다. 3번. 만약에 4가 한 번 나온다 생각하면 그때는 2가 5번 나온다. 이렇게 지금 가까워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가 한 번도 안 나온다 하면은 2가 7번 나온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평가원이 4점 안 줘도 내가 2점 줄게. 의미 없나? 마음속 2점은 전해줄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얘를 해놔야 사실은 3점 줘도 돼.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풀려. 그거 실력 쌓아가는 거는 차근차근 더 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되면 얘 연습을 좀 자꾸 더 해버려.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해. 시나리오 분류하기, 시나리오 분류하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는데 이 문제 한 가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 12나 14가 되면 시행을 멈춘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합이 14가 되었을 때 2, 3분면의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약간 머릿속에 띠용? 하는 생각이 들어. 12는 도대체 왜 나온 거지? 14 상황만 보라고 하면 12는 왜 나온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12가 나왔던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이 시나리오 중에서 안 되는 애들을 제거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이거 보면은 얘 이씨 점프하지. 그럼 무조건 12를 찍고 14를 가야 된다.
근데 12 찍었으면 이미 그때는 끝인 거고 14까지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은 탈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나머지 상황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을 거잖아. 뭘 해줘야 될까? 마지막에 반드시 몇이 나와야 돼? 둘 중에 마지막에 4가 나와야 돼. 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희 문제 풀 수 있어.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그 안 풀리면 이제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마지막에 4가 나온다를 하는 게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이 풀이의 열쇠였다 이렇게 보면 돼. 하고 나면 나머지 그냥 계산해주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3번, 1번, 4번 시행이야. 4번 시행. 여기는 5번이지. 2번, 3번인 거니까 5번. 5번 시행이고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4를 마지막에 반드시 골라줘야 된다. 10 찍고 14로 가야 된다. 12 찍고 14 가면은 12 찍고 14 갈 수가 없어. 12 찍으면 끝이니까. 4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계산을 봐보면 여기 4 하나 있어. 뺐으면 나머지는 4 2개에 2가 하나 이상 안 들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면 뭐 32 하고 거기다가 2분의 1의 3승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근데 어차피 앞면이나 뒷면이나 둘 다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인 거니까 그 확률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도 봐보면 여기 4 하나 뺐으면 4 하나에 이 3개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4씩 1하고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에 4승을 하면 된다. 얘는 왜 아니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건 그냥 1이야.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분류해 놓은 거잖아. 분류해 놓은 거니까 얘 1인 거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5씨 0이 되는 거 보이죠? 4 하나 뺐으니까 이 5개 있죠? 5개 있으니까 5씨 0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에 5승으로 이렇게 지금 보내놨어. 그리고 이 문제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무슨 상황인 거냐면은 요거를 1번, 2번, 3번이라 이렇게 해볼게. 일단 요거 정해져 있거든. 분모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분자가 이 중에서 일부, 이 중에서 일부, 이 중에서 일부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 중에서 몇 개가 올라가는 구조인지 그걸 생각하면 이제 문제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얘 봐보면 4 3번에 2 1번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뿅, 뿅, 뿅 하고 뿅 지금 이렇게 올라가. 봤어? 다시 보여줄까? 따라왔어? 뿅, 뿅, 뿅 하고 뿅 이렇게. 근데 그 순서 바뀌어도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건 똑같지.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2, 4분면이고 지금 얘는 2, 4분면. 2, 4분면. 그 다음에 이거 해보면은 4 2번에 2 3번이잖아. 그러면 뿅뿅 한 번, 두 번, 4, 4분면에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4, 4분.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4 한 번에 2 5번인 거니까 한 번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2, 4분면. 2, 4분면을 이렇게 찍어주면 그러면 정답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 분자는 뭐를 요구했냐면은 2, 4분면에 있을 확률을 구하였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갈 거는 1번과 3번만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 대사로 정리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들 다 도전해보는 건 의미 있고 당연히 좋은데 거기에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말고 그치? 나머지 문제들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배웠던 것들 복습을 좀 자꾸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내가 올려준 파일에다 풀어보고 종이를 받고 싶으면 종이를 해가지고 조금만 문제 반복을 해볼게요. 근데 사회 확률은 왜 안 생겨요? 사회 확률 왜 안 생기냐면은 경우를 애초에 4가 무조건 들어가는 경우로 지금 잡은 거예요. 4를 고정시킨 겁니다. 4를 고정시킨 거니까 여기는 경우의 수를 셀 게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 각각의 4나 2가 지금 선택적으로 이렇게 4, 4, 2가 선택적으로 들어간 상황이지. 그 경우의 수. 2분의 1 할 때? 2분의 1 할 때 왜 애초에 안 썼냐면은 여기서
여기 이만큼의 들어간 확률들이 얘라고 하는 건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치? 근데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2분의 1을 넣는다고 하면은 이거 다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2분의 1, 곱하기 전부 다 2분의 1씩 다 들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전부 다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계산하지 않는다. 이해돼? 전부 다 그냥 똑같은 상황. 그거는 계산하지 않는다. 왜 마지막에 4가 돼야 되는지? 요게 만약에 마지막에 2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합이 14가 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합이 1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12는 종료야. 그래서 14가 애초에 될 수 없다를 얘기합니다. 문제에서 12가 되면은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14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 4가 안 나와. 따라왔어? 선생님 이 말 이해됐어? 그리고 다 된 사람들은 오늘 6번까지 했고 여기 TR분에서 이 문제들 좀 같이 풀었거든요.
주간지 1주차나 2주차 다 풀고 채점했으면 지금 좀 되죠. 개인별 오답 정리 해놓으려고 하거든요. 오답들 모아서 풀 수 있죠. 이름을 써서 내주세요. 어휴, 2주차도 했어? 잘 할만했어. 그 전부 다 데이 이름 위에 데이 1, 데이 2 위에 이름 써져 있지. 목차. 그거 보면서 내가 이런 실전 개념 조금 계속 관련한 문제 나오면 어렵구나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려고 해봐. 그리고 그 모든 목차들은 예전에 우리 했었던 평점책 다시 가도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테도 다시 물어봐도 좋고 선생님께 물어봐도 좋고. 그럼 일단 내줘. 그러면 그 틀렸다라고 하고 이거 꼭 질문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거 나오면 잘하겠습니다. 찍어서 보내드려도 응? 찍어서 보내드려도 아 그래 그렇게 틀린 문제 위주로만 보는 다음에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 다음에
안 됐던 문제 같이 해볼게. 65번, 69번, 70번인데 별표 때문에 잘안 보였네. 아, 저번 했었구나. 73번부터 설명을 73번에 이거는 쉽지? 5 나왔어. 그 다음에 77번. 77번 역추정 문제 좀 어땠어? 책탕 4. 이 역추정 문제 풀 때 이렇게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an 마이너스 an이 0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이게 an이 0보다 작다 되어 있으면은 이 주인공을 좀 바꿔놓는 게 좋겠지. 주인공을 an을 기준으로 고쳐줘. 역추정을 한다는 거죠. 고쳐주고 나면은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1. 요 형태가 되고 an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넘기면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잡히는 거를 그대로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좀 빠르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 78번 문제를 풀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 77번은 왜 역추적으로 하는 게 빨랐고 70번은 왜 그냥 정방향으로 추적하는 게 빨랐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나와 있는 조건들을 확인해 보면 77번은 첩탕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조건 안 줬죠. 거기서부터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것보다도 역추적 25인 상황에서 이렇게 가서 풀 수 있었던 게 애초에 역추적 해보면 이 문제는 거기다 이것도 안 나와. 이렇게 구조도 나오지 않지. 바로바로 그냥 지워지거든요. 경우들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나의 경우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어떤 문제들은 역추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첩탕을 그냥 K라고 놓고 정방향 추적한 다음에 쭉 더하거나 뭐 이렇게 추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게 더 빠른 문제들도 있어요. 그 판단을 자꾸 하는 연습을 좀 해보면 돼요. 그리고 78번을 봤을 때 일단 첩탕이 주어져 있잖아요. 첩탕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100칸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건 100칸까지 다 해보라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어떤 규칙이 나오는 상황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78번 116 나왔어. 그 다음에 81번 81번에 정답이 3번 나왔는데 81번 같이 해볼까? 이 81번에 절대값 am은 절대값 a m 플러스 2k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만족시키는 자연수 mk의 모든 순서 사인 대수가 15개다.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 am이 am 플러스 2k보다 얘는 크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둘이 공차가 마이너스인데 똑같다라고 하면은 절대값인 게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은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이 m이고 여기가 이분이 m 플러스 2k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지점, 그다음 여기 이 지점 이렇게 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그리고 이 가운데가 뭐라고 볼 수 있어? m 플러스 k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얘랑 얘 중간 지점. 뭔데 k 값이 1이라고 하면은 m 플러스 1, m 플러스 2 한 개항 차이가 되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k가 2면은 두 개항 차이, 두 개항 차이 이렇게 지금 된다고 생각합시다. 또 어쨌든 뭐냐면은 얘랑 얘가 대칭적인 형태로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둘이 절대값이 같은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순수 쌍의 개수가 15개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갖거나 이렇게 갖거나 이렇게 갖거나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15개, 이쪽에 1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5쌍이 만들어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5개 만들면 된다는 얘기가 하는 거지. 대칭적으로. 이해됐어?
하연이 그만 이해됐어? 아니? 일단 정답을 내고 다시 이해 안 된 거 설명해줄게. 여기 15개가 들어가고 이쪽이 이만큼에 15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만큼이 또 15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분석을 끝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 이분이 몇 항이 되어야 될지 알 수 있어. A 몇이 돼야 될까? A 16이에요. 0. 그러니까 여기 A 16이어야 A1부터 A 15까지. A 17부터 해서 A 31까지, 32까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 A 16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첫 항이 뭔지는 안 줬지만 A1 플러스 15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됐어. 그치? 근데 이 16항이 0이란 말이지.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니까 첫 항은 30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아니, 요거 15개 다시 해보자. 이 문제에서 MK의 순서쌍의 개수가 15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랑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애들이 순서쌍의 개수가 15개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는데 그 말은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쌍의 개수가 15개. 그 여기에서 또 얘랑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같다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같은 여기 얘가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좀 같아. 해가지고 이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첫째 항이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는 게 총 15개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여기에 항들이 15개, 밑에 15개 있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A15까지 가고 여기 A17인 거고 이 가운데가 A1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면 되겠어. 왜 이 중간을 그냥 통과하지 않고 반드시 찍고 통과해야 되냐면은 K의 최소값이 1이거든. 1 대입해보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만들어졌어. 가운데 분명히 항이 하나 존재한다. 그치? K가 제일 작을 때 1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가운데 0 한번 찍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82번 설명을 할 건데 83번 슬쩍 보면은 81번과 82번 조각 문제를 합쳐야 83번이 나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83번 문제를 관찰해보면 이거는 어떤 요소들이 83번 원본 문제, 평가 문제는 어떤 요소들이 연결된 거냐면은 여기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분자 수열에 대한 규칙 파악하는 연습을 하나 했고 82번에서는 부정방정식에 대한 순서쌍을 잡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연습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등차 수열에 관련한 문제들은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급으로 출제되진 않는데 보통 12번 정도에서 많이 나와요. 12번, 13번, 11, 12, 13번 중필러로 많이 나오는 번호인데 이거를 틀리면은 좀 되게 아쉽고 속상해져. 요거는 좀 적응을 좀 더 해봐야 되겠어. 22번급 문제 6월달처럼 나왔을 때 22번은 못 풀 수 있다 하더라도 또 풀려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필러로 나오는 숙제들은 꼭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거는 숙제될 수 있어. 칠판 지우고 82번 설명을 바로 해볼게. 82번 잠깐만 정리해보세요.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 나저 번에 가보면 a 2m 플러스 4의 제곱은 a 2m의 제곱은 절대값 a입니다. 이런 게 m이 존재한다 이런 형태로 되게 돼요. 근데 항상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곱제곱들하고 절대값 나왔다면은 부호 판단을 하려고 먼저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수학 공부냐 노트에다가 적어놔. 안 풀렸다면은 부호 판단부터 하고 시작하기 이런 형태. 그러니까는 보면은 우선 이 등식을 보면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거는 가운데 있는 a 2m 플러스 2가 0일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절대값이 같은 거. 절대값이 같은 건데 둘이 숫자가 똑같을 수는 없어. 왜냐면 공차가 자연수라잖아. 공차가 자연수니까 분명히 값이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항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근데 2m 플러스 4인 부분이랑 여기 요런 지점에 이제 2m인 부분이 있다라면은 가운데 부분은 2m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렇지? 그러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연쇄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는 2m 플러스 2가 0이면은 a 2m은 음수인 거야. 그 다음에 am도 음수다. 이 부호를 결정을 하고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문자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문자를 뭔가 정리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을 합을 구하시려 했으니까 한계가 되는 상황은 아닌 거. 부정방정식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2m 플러스 2, 2m 플러스 4 이런 애들이 지금 너무 많이 끼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공차를 연결시켜서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이 첫 항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 있잖아. 얘를 쓰려고 하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분석을 좀 해보면 돼. 첫 항이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돼. 사실 하나하나 대입을 해봐도 돼. 공차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면서 앞에서부터 따졌을 때 2m일 때 음수고 2m 플러스 1일 때 0이고 2m 플러스 4일 때 양수 이렇게 좀 바뀌는 지점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공차 몇일 때 각각 되는지를 좀 따져봐도 돼.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좀 수식을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한번 봐볼게. 여기 얘부터 지금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한번 확인해보면 A 2m에다가 플러스 4D를 해줘. 그게 이제 A 2m 플러스 4겠지. 그치? 그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은 마이너스 A 2m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얘 지금 음수인 거니까. 그치? 이렇게 바꿔서 빠져나올 수 있어. 그걸 넘겨주면은 A 2m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D가 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이 마이너스 2D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 지점이 마이너스 2D. 그럼 여기 0이고 여기가 2D고 이렇게 다 좌표들이 잡히겠지. 그치?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치? 왜 마이너스? 요거 지금 넘겨주면 2 곱하기 A 2m은 마이너스 4D잖아. 근데 그 마이너스 얘가 왜 얘지? 여기 가보면은 제곱끼리 같다라고 했지. 그치? 근데 얘는 양수고 A 2m 플러스 4는 양수인 거 알았고 A 2m은 음수라고 하는 거 알았잖아.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워줬다 생각해도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양수를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거든. A F 사지라는 좌변쪽. 이쪽은 A, M이 그냥 빠져나오면 안 되고 A, M은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와야 같다라고 등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잡아주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식도 한번 써봐야 되겠죠. 저 식도 지금 쓴다고 생각해보면 얘는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면은 AM이라고 하는 거는 EM에서 얘 둘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야. 둘 사이의 관계를 요것만 꺼내서 얘가 어떻게 되는 구조인지 관찰해보면 EM에서 몇만큼을 빼주면 되냐면은 MD만큼을 빼주면 얘 두 개의 항의 차이가 MD의 차이죠. MD만큼 빼면 얘로 돌아간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요 등식을 계산해보자. 이 등식을 계산한다고 보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EM은 마이너스 2D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D의 제곱이 좌변이야. 그 다음에 우변 쪽은 얘도 역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M 자체가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AEM 플러스 MD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지. 근데 이거 또 한 번 계산하면 마이너스 AEM은 여기 이미 있었잖아. 여기 ED지. ED로 바뀌지. ED 플러스 MD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식정리가 좀 됐어. 얘를 D로 묶어주면은 E 플러스 M D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 그 4D 제곱이 M 플러스 1인 거니까 양변을 이렇게 나눠줘. D가 나눠주고 나면은 M 값이라고 하는 거는 4D 빼기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제 거의 다 구한 거야. 이 문제에서 첫 항이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된다는 상황에서 집중해가지고 M 값은 4D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을 연결만 시켜주면 돼. 그치? 그건 이제 이렇게 가보자. 첫 항을 지금 구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니까 AEM을 기준으로 AEM 제일 작은 숫자고 우리 알고 있는 숫자인 거니까 AEM을 기준으로 보다가 얘는 A1에다가 플러스 EM-1D 이렇게 그치? 그럼 얘 마이너스 2D잖아.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2D는 첫 항 플러스 EM-1D다.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A1에 대해서는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해서 A1은 그럼 넘겨주면은 EM-1D 이쪽으로 넘겨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EM 플러스 1D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고 하는 조건을 이용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어. 그렇지? 여기서 1일 때 몇인지, 2일 때 몇인지 이거 계산해도 돼요. 이거부터는 그냥 부정방정식이거든. 1일 때 M값 몇, 2일 때 몇, 3일 때 몇 해도 되는데 여기 계산해놨으니까 이 M 자리에다가 4D-1을 그냥 대입을 해줘. 4D-1을 대입을 하면은 그냥 D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오겠지. D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오면서 여기가 8D-3에 곱하기 D가 100보다 작다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니까는 이쪽이 5, 1, 그 다음에 13, 2 이런 형태로 차례차례로 그냥 연결시켜주면은 이렇게 곱한 게 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M값이 M값은 여기 4D 빼기 2였던 거니까 1, 2, 3 각각 대입하면 하면은 2, 6, 그 다음에 10의 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친숙하지 않아서 등식을 이렇게 쓰는 것들이 그러니까 문자를 이용한 등식을 쓰는 것들이나 부등식을 쓰는 것들이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어떤 흐름을 정리해 놓냐면은 이 부호 판단하는 연습 그 다음에 내가 줄 치는 거 보라색으로 줄 치는 거 봐보면은 이런 계산들 요거 이런 거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AM이라고 하는 항은 AEM에서 MD만큼을 뺀 거다. 이런 생각. 이런 것들 무난하게 할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해놓으면 되겠다. 이런 거 83번 같은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데 꾸준히 잘 나오고 절대값 들어가 있고 문자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제 푸는 문제들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체킹 시간에 일단 주간지 1, 2주차를 좀 꼼꼼하게 푸는 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확통모 질문하고 그
오늘 배웠던 거 연습하고 필요한 글씨 하면서 질문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시부터 6시까지 공부할 수 있고 매일 뭐 2시 반 정도까지 공부할 수 있고 좀 더 많이 나와서 공부했죠. 다음 주에 아침에 보자. 다시 장소 공지할게. 미적분 아니야. 선생님 뭐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정답 3번이나 있는데. 언제까지 구경해? 기억이 막 계속 나와. 수가 막 대세인 줄 알았지. 계속 막 위에서 올라가더라고요. 말안 올라오는데 지가 먼저 말했거든. 누가 먼저 말고. 무슨 놀랬어? 그러니까 쪽 사는 것까지 알겠어. 유리실 줄 몰랐어. 어?
이상 알려주고 글쎄 바로 어떻게 다음 거 다시 하고 친구랑 얘기해서 줘가지고 언제였지? 일주일간 한달인가 뭐였지? 한달인가 이겨가면 친구 여자를 봤는데 이겨가지고 한 번도 안 걸렸어 한 달. 아 마지막 날에 걸렸다. 새끼 뭐야? 누구야? 민기인데 얘가 민기야. 민기로 야 피해? 수학이 힘들지 나는 사고 싹 집에 피로시 저거 어제 비타민 저거 많이 먹어 방금도 많이 먹어 저거까지 먹었어 아침에 이거는 깜짝 놀랐어 오줌 싸는데 병원인 줄 알았어 진짜 거의 오줌이 너무 안 보여 상이 좀 요즘 많이 힘들어? 괜찮아? 점심은 몰라. 점심. 요거 오늘 좀 풀면서 시작해볼게. 초콩방 이렇게 낮추면 아차. 이거 저건 바꾼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안 받았네. 두 개가 나왔어. 이건 몇 개 해줬어? 이거 어? 했어요. 아 맞아 맞아 했네. 그 거기 뒤에 사과부터 쓰면 돼. 사과. 갖고 있지. 사과.
메뉴 갖고 왔어? 어? 지금 너까지 그거 약간 무한대 개념.